여러분, 오늘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71세 박철중 할아버지는 잠든 사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깨우려 했지만 이미 돌아오지 않는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사망 중 무려 40%가 수면 중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든 사이 가는 게 편안한 죽음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박철중 할아버지의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날 저녁에 남편과 같이 내일 낚시를 가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셨죠. 수면 중 갑작스러운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이란 잠자는 동안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10초 이상 숨쉬기가 멈추는 것이죠. 심한 경우 밤새 수백 번 이런 현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수면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에서 수면무호흡증이 있으면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30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박철중 할아버지도 평소 심한 콧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흔한 신호인데 가족들은 그저 나이 들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박철중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네,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가 자신의 수면무호흡 증상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고 신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나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주의하세요. 첫째, 심한 콧골이. 특히 큰 소리로 골다가 갑자기 숨이 멎은 듯 조용해진 후 헉하고 숨을 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는 심각한 수면무호흡의 신호입니다.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두통, 목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을 느낀다면 밤새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밤에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입이 마르고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이 역시 수면무호흡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중등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을 앓고 있지만 대부분이 자신의 상태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수면다원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스노어랩 같은 수면 기록 앱을 설치하세요. 이 앱은 밤새 콧골이와 호흡 패턴을 기록해 줍니다. 또는 단순히 녹음 기능을 켜고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녹음에서 콧골이가 갑자기 멈추고 숨을 헉 들이쉬는 소리가 반복된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수면무호흡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옆으로 누워 자세요.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기도가 열린 상태를 유지하기 쉽고 심장에도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세요.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기도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좋습니다. 셋째,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목 주변에 지방이 많을수록 기도가 좁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도 증상이 심각하다면 의사와 상담 후 CPAP 지속적 양압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계는 밤새 일정한 압력으로 공기를 공급해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런 치료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2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이제 침대에서 많은 노인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실수는 침대에서 약을 먹는 것입니다. 박철중 할아버지의 가족은 할아버지가 항상 약병을 베개 옆에 두고 밤중에 깨면 약을 드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아시나요? 70세 이상 노인이 반쯤 잠든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얼마나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해 과다 복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제나 진통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면 약물 대사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40%나 감소합니다.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더 강하게, 더 오래 작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은 반드시 깨어있는 상태에서 복용하고 약 복용 기록을 메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실수는 침대에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밤중에 배가 고파 간식을 먹고 다시 눕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음식을 먹고 바로 누우면 음식물이 역류하여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큽니다. 특히 70세 이상은 식도 관략근이 약해져 역류가 쉽게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실수는 전자기기를 침대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TV를 켜놓고 자거나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런 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 상태로 만들어 깊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밤중에 자주 깨게 되고 심장과 뇌에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네 번째 위험한 실수는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 어지럽고 쓰러질 위험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노인, 특히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먼저 상체를 일으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최소 30초간 기다린 후 천천히 일어나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실수는 밤에 화장실에 갈 때 불을 켜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노인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등을 켜면 눈이 부셔서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작은 수면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침대에서 화장실까지의 경로에 장애물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직 더 중요한 정보가 남아 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저지르는 실수들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제는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요소는 바로 침구류입니다. 박철중 할아버지의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두꺼운 이불을 좋아하셨어요. 여름에도 두툼한 이불을 덮고 주무셨죠. 너무 두꺼운 이불은 체온을 과도하게 높여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더위를 잘 느끼지 못하고 과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베개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은 베개는 목과 기도를 구부려 호흡을 방해합니다. 이상적인 베개는 누웠을 때 목이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침실의 공기입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두통과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가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합니다. 이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줍니다. 최소한 주 2회에서 3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황사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침실의 습도입니다. 너무 건조한 공기는 코와 목의 점막을 말려 호흡기 감염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은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악화시킵니다. 이상적인 습도는 40에서 60% 정도입니다.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습도계를 구입해서 침실에 두면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 요소는 침실의 온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더운 방에서 자면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반대로 너무 추운 환경은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마비 위험을 높입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중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라고 합니다. 조금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온도가 가장 깊은 수면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위험 요소는 빛입니다. 작은 LED 불빛이라도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시계, 충전기, TV 같은 기기의 불빛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70세 이상은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하므로 작은 불빛도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건강한 수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건강 문제도 줄어들 거예요. 첫 번째 비결은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수면 호르몬이 제때 분비되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주말이라고 평소보다 2시간에서 3시간 더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면 생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가능하면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취침 전 루틴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은 황금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간에는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끄고 조명을 어둡게 하고 편안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중 할아버지는 잠들기 직전까지 TV 뉴스를 보셨어요. 며느리의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취침 전 자극적인 내용은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기, 가벼운 스트레칭하기, 책 읽기, 명상하기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루틴은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 쉽게 잠들 수 있게 해줍니다. 세 번째 비결은 낮 시간의 활동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70세 이상 노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 시간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입니다. 가벼운 산책, 수영, 요가 같은 활동이 특히 좋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 주변을 30분만 걸어도 큰 효과가 있어요. 박철중 할아버지도 평소 산책을 즐겼지만 마지막 몇 주간은 날씨가 좋지 않아 집에만 계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결은 식습관입니다. 취침 전 2시간에서 3시간 내에는 과식을 피하세요. 특히 고지방, 고단백 음식은 소화에 시간이 오래 걸려 숙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배고프다면 따뜻한 우유나 바나나, 소량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수면을 촉진하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다섯 번째 비결은 카페인과 알코올 관리입니다. 카페인은 체내에서 분해되는데 6시간에서 8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같은 카페인 음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해서 자주 깨게 만듭니다. 박철중 할아버지도 매일 저녁 소주 2~3잔을 마셨다고 합니다. 잠들기 위해 술을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면 중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심한 콧고리와 함께 숨이 멈추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위험신호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심한 두통이 있거나 매우 피곤함을 느끼신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하신다면 이 역시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다가 깨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 경우도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증상은 심각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박철중 할아버지의 아들은 이렇게 해상합니다. 아버지가 평소 숨이 가끔 멈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 가족과 함께 사는 어르신들은 가족에게 이런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해 침대 옆에 항상 전화기를 두고 긴급 연락처를 큰 글씨로 적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마트 시계나 응급 호출 버튼 같은 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기기들은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전문가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수면 문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면다원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잠자는 동안 뇌파, 심장 박동,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합니다. 의사는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제안할 것입니다. CPAP 기계를 사용하거나 구강 장치를 착용하거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가능하지만 노인분들은 약물 부작용에 더 취약하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하거나 의사와 상담 없이 약을 중단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수면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의료진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박철중 할아버지의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어머니는 즉시 검사를 받았고 경증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0세 이후 절대 피해야 할 취침 습관과 건강한 수면을 위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바꿀 것입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건강 정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건강한 수면,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